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검찰권 남용을 직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 장관은 직무대리 검사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원대 복귀할 것을 검토하라는 1호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검찰은 그간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수사검사가 다른 청으로 발령될 경우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계속 공소를 맡아왔는데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정치적인 사건에 검사들이 공판정에 우르르 많게는 10명 이상이 나가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에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어요. 검사 한 명이 민생범죄 사건 공판을 수백 건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어제 상황 검토를 지시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지시 직후인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공판에 정모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3년 전 성남FC 사건을 수사했던 정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데 직무대리로 근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중 직무대리인 건데 그동안 거듭 문제 제기를 해왔던 재판부는 정 검사가 또 들어오자 공판에서 빠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정 검사만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명령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고 정 검사는 결국 퇴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허 부장판사는 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직무대리 검사 공판 참석은 전례가 있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정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최종 기각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장관의 원대복귀 검토 지시는 당장 시행하라는 취지가 아닌 검토하라는 단계여서 기존대로 정 검사가 출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윤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정작 법정에선 판사에게 공소장 지적을 받거나 핵심적인 주장을 번복하며 사실상 망신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의 두 번째 재판. 검찰이 증인으로 부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청와대에 직접적인 조작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사가 갑자기 공소장에 적혀있던 변동률 조작이라는 표현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하면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민망한 기색도 없이 애당초 이 사건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말을 바꾼 겁니다. 작년 3월 기소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 왜곡했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검찰 그만둘 것 같습니다. 조작과 수정 사이엔 이 어마어마한 간극이 놓여 있습니다. 판사가 검사를 향해 공소장 부실을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에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 열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 공소요지라며 PPT를 띄운 검사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낭독하면서 피해 회사는 채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인 임혜원 판사는 곧바로 피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어디에 있냐며 공소장을 바꾸겠다는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 어떻게 공소요지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드러낸 겁니다. 지적을 받은 검사는 이때부터 PPT 파일을 닫고 공소장을 그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노영민은 2020년 이정근의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 지위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고용을 관철시켰다고 하자 임 판사가 거듭 어떻게 관철시켰다는 내용이 없다고 공소장에 허점을 꼬집은 겁니다. 임 판사는 어떤 식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거냐, 판사가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며 직격했고 결국 검찰은 방법론에 대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하다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검찰은 공소장에 사건과 무관한
이재명 공산당 등 표현을 끼워 넣고 제대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재판부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건들을 지금이라도 감찰하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약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경향신문 정모 논설위원을 비롯한 전현직 기자 4명의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10월 이미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의 자택 등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사실상 별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1년 반 이상 처분을 미뤄오다 결국 기소를 포기한 겁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때 특정인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허위 보도였다고 보고 검사 10명을 투입해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언론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뉴스타파 기자 등 일부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질책에 공소장 20여 쪽을 삭제하는 등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대대적 수사를 벌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